264쪽 보시면 군비정제격 있죠. 군비정제격. 이것도 보실 적에는 사실은 군비정제라고 하지만 군비라기보다는 비급, 왕비급, 왕급쟁제. 그게 가장 맞는 표현이 되겠죠. 왕급쟁제. 그래서 군비정제격. 예를 들어 있으면 금전적 손실이 있게 된다. 재물이 침탈당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66쪽 보시면 득비이제가 있어요. 득비이제. 득비이제가 있다는 것은 요거는 아무리 재성이 많아서 비경급제로 재성을 같이 다스려준다 하더라도 재물적 손실은 불가피하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8쪽에 양인 합살격. 양인이 많이 있을 때 양인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합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 합살격의 방식이 있다. 합을 해줬을 경우에는 양인 작동에 스탑, 멈추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합은 스탑의 기능이 있다. 그런 것도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설명 다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70쪽 진가삼각격. 진가삼각격 했었죠. 월지에 상관을 놓으면 신약이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신강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월지에 상관 났을 때 신약되는 게 맞아요. 월지에 상관을 뒀을 때 신약되면 이거 진삼각격인데 월지에 상관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이 아니라 신강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가상관이랍니다. 가상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월지에 인비를 두었는데 신강이다. 그럴 때 상관을 가지고 용 귀신을 잡는다. 요것도 가상관이 됩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6 보시면 식신생제격. 재생이 있는데 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식신생제격이 어떤 그 이름이 있느냐면 요거 설명드릴게요. 명식을 보다가 명식 속에서 일주가 있는데 재성이 많이 있는 경우와 재성이 많이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식상이 이렇게 있는 경우 어떻게 다르냐면 재성이 있다 그러면 이 재는 언제 흩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식상이 만약에 내가 나와 재성의 관계에서 식상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준다면 식상은 이 재성을 영원하도록 해준다. 식상이 있음으로써 이 재는 영원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명준에 봤을 적에는 재성이 많이 있는 것보다도 식신상관이 재성을 생지해 주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성만 많이 있는 사주보다는 식상이 같이 있어서 식신생재가 되는 사주가 더욱 귀격이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많이 있는 부자는 언제 망할지 모르지만 식상이 연결되는 식신생재가 되는 부자는 그 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식상이 없이 재성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는 언제 망할지 모른다. 이게 부가 불안하다. 불안. 그렇지만 여기서 식신생재가 되어 있다면 이 부는 영원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사주에 재성이 있는 가운데 식상이 있는 것과 식상이 없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통변을 하면서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주 볼 때 아마 실수를 하지 않을까, 아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재에 보시면 제명유기격 274쪽 제명유기격이 있습니다. 요건 있잖아요. 사주 내에서 재성이 많다면 일주도 강해야 된다. 일주가 약한 가운데 재성가 많이 있으면 이건 일주가 재성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제명유기격이 되려 그러면 일주도 왕하고 재성도 강해야 된다. 그것이 제명유기격이다. 소위 말하는 이게 부자사주가 되겠죠. 이 부자사주가 되는데 이 제명유기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신생재가 되면 더할 나위 없는데 만약 비급을 가지고 제명유기를 유지한다 그러면 식신생재보다는 격은 조금 떨어지겠죠. 그 차이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8쪽 보시면 제자약살격입니다. 제자약살격. 제자약살격인데 요거는 요거 적천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칠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마라. 칠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흉신이로 보지 마라. 적천서 첨에 보면. 왜냐하면 이게 칠살이 길작용하는데
칠살이 약하다 그러면 칠살이 약하고 칠살이 길작용할 때 혹은 칠살이 약할 때는 흉의 뜻이 없다 그죠. 그렇지는 제자약살격이 되어버리면 칠살이 오히려 길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자약살격은 좋은 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변할 때 보면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약한 살을 생겨해 주는 거니까 제자약살격이 되는 것은 돈을 주고 직장을 구하는 그런 그림이 된다. 돈을 주고 직장을 구하는 그런 그림이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인상승격 280조. 280조 관인상승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이건 대표적인 규격이죠. 이거는 관료직에 많이 있고요. 쓸게요. 관인상승격은 관료직에 많이 진출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모임의 어떤 중심적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큰 기업에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혼자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철학,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철학,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 관인상승격이 됩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이건 규격이 됩니다. 대표적인 규격이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규격이 관인상승격이 아주 인품이 좋은 사주가 되겠죠. 물론 식신생제격도 좋겠지만 관인상승격이 상당히 좋은 사주가 됩니다. 그다음 식신제살격이라고 있습니다. 식신제살격 284쪽이 있는데 식신제살격 같은 경우는 기술직 같은 경우 기술직이라든지 혹은 스포츠 기술직이나 스포츠 혹은 기능직 이런 쪽에 많이 진출해 있는 것이 식신제살격이 됩니다. 이것도 체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탐재괴인격이라고 있죠. 287쪽 탐재괴인격. 자, 이거는 재성을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인성을 극하잖아요. 그러면 학창 시절에 탐재괴인격이 되면 이것이 진정한 항마운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항마 그러면 꼭 무슨 재성운이 들어오면 다 항마운이라고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재운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생관이 됐을 경우에는 항마운이 아니에요. 탐재개인이 됐을 때 이때 이걸 진정한 항마라고 하는 것이지. 6학년 보니까 재성운이 들어오면 학창 시절에 재성운이 들어오면 무조건 항마운이에요. 그런데 천부당 만부당. 청소년 시기에 재성운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우수한 성적을 내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탐재개인이 돼버리면 이거는 정말 이거는 사춘기 시절 사춘기 진하게 하죠. 사춘기 진하게 하면서 학교 공부 제대로 하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탐재개인입니다. 그래서 자 재생이 와서 제자약살격이 돼버리면 제자약살격이 됐을 때 재생이 왔을 경우에는 아무리 인생이 있다 하더라도 탐재개인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오리지널 탐재개인은 이건 항마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실지 대운에서 편정제 운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항마운이다. 그런 통변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초짜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사시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멸자격. 이거는 인수가 많이 있어서 일간이 폐해를 본다는 그런 것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아이들 키워도 어머니 지나친 사랑이 부모님이 지나친 사랑이 아이에 대한 자립심과 독립심을 폐해시킨다 그러잖아요. 제외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수가 너무 많이 있을 적에는 일주의 독립심과 자립심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못하다 하는 그런 것이 모자멸자격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우리 교재 293조 급신인식격이라서 오행의 기류의 그림이 일간에서 딱 멈춰져 있을 경우에 일주에서 식신상관으로 기운을 설계시켜 주는 거 그것을 급신인식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95쪽 보시겠습니다. 295쪽은 순환상승격이라 해서 이거는 사주에 있는 오행이 하나도 막힘이 없이 유유상쟁 그 다음에 원원유장 되는 거 있잖아요. 원원유장 되는 거 멀리서부터 연월 일시까지 오행의 기류가 끊임없이 줄줄줄줄 이어가는 거 있잖아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화 금색 소수생 이렇게 흘러가는 거 요것을 생생불기하는 거 요것을 원원유장격이다 하기도 하는데 순환상승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순환상승되어 있으면 아무리 애군이 온다 하더라도 그 애군의 피해는 크지 않고 아무리 지구가 망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솟아날 구멍이 있고 그렇게 남들은 전부 다 엉망이 되는데 이 사람만큼은 살아남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것을 순환상승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순서니까 왕한 경우에는 세력을 살짝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